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기업 위기가 대기업까지 번졌고, 이 대기업 위기설이 나온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죠. 최초는 삼성전자 쭉쭉 빠지면서 삼성 위기설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까보니까 롯데 위기설이 더 심각했고, 이런 상황을 더 둘러다 보니까 지금 화학 쪽은 진짜 확 망했죠. 이렇게 왜 계속 치고 싶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물량 공세, 장기적으로는 중동의 경쟁력에 밀려서 위험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해 보니까 대기업 위기설이 올해 비로소 나온 게 아니라 대기업들은 이미 알고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근데 뭐 주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발표가 미뤄졌을 뿐이었던 거고, 내년에는 더 심각하다. 내년에 대기업 중에 70%가 자금난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 근데 올해도 자금난이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롯데 유동성 위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물론 그 이야기한 당시에 지라시는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그럴 기미까지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보니까 내년 자금 운용 계획을 주제로 설문 진행을 한 결과 67.3%, 즉 대략 3분의 2 정도가 내년에 기업 자금 사정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 예상이 됐다. 그리고 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주 요인은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예요. 이미 내수 경기는 무너졌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GDP 수치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20년도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경기 침체 아닌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먹고 살기 좋은 적이 있었어요? 계속 안 좋았지? 코로나만 끝나면 될 거야, 코로나만 끝나면 될 거야, 코로나가 끝났는데 안 되죠. 왜?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제가 그래서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부채 정리하지 않으면은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부채 정리를 하긴커녕 부채를 환영합니다. 이래도 보니까. 그리고 내년 자금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 역시 경기 부진이 가장 비율이 컸다. 압도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경기는 부진할 것이다. 그리고 최우선 사항으로는 비용 절감과 디레버리징이 들어갈 것이다. 비용 절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로 재료를 싸게 쓸 수도 있지만요, 두 번째로요, 구조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물론 올해도 계속 구조 조정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60%는 긴축 경영을 하면서 구조 조정을 할 예정이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한 절반 정도가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기업들은 절반이 아닌 60%가 넘는 곳들이 긴축 경영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래서 원가 절감, 인력 운영 합리화, 신규 투자 축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긴축 경영 및 구조 조정을 하겠다. 즉 작년에 올해 넘어올 때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올해에서 내년 넘어갈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럼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것보다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소리죠. 왜? 올해 말에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고, 뭐 롯데가 구조조정하니, 뭐 삼성이 구조조정하니, LG가 구조조정하니, SK 구조조정하니, 이런 이야기들 다 나왔었잖아요. 신입을 안 뽑는 거 아니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 내보내죠. 신입을 뽑을 겁니다. 40대나 50대 되는 사람들은요, 20대보다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고연봉자들을 줄이고 신입들을 뽑겠죠. 근데 이게 올해 있었던 일이 아니란 소리예요. 올해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기업들은 이미 작년, 즉 2023년부터 일자리를 줄이고 있었다. 신규 채용이 4만 개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일자리 자체가 4만 개가 줄었다는 소리예요. 즉 이미 2023년에 순퇴직이 4만 명 정도 됐다는 소리예요.
아마 내년에 올해치가 나오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조조정은 작년부터 2023년부터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대기업 구조조정 이야기가 2024년 하반기에 나온 거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기업에선 증가한 반면 대기업만 감소했다. 근데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기업에서 요즘 일자리 늘어난 거 보면 다 뭐가 늘어났어요? 60세 이상 중소기업이랑 비영리 기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60세 이상이 24만 개, 10만 개 증가했는데 중소기업에서 15만 개, 비영리 기업에서 9만 개가 증가했다는 소리는요. 9만 명 비정규직으로 바꿨다는 소리죠. 요 15만 개에다가 플러스로 9만 명. 역시 마찬가지고. 파트타임 많이 썼다는 소리예요, 솔직히. 중소기업, 비영리 기업이 먹고 살만 했어요? 파트타임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썼다는 소리지. 그리고 대기업 보면 남자 일자리는 3만 개 늘어났는데 여자 일자리는 2만 개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은 3만 개, 여자 일자리가 7만 개. 비영리 기업은 남자 일자리가 1만 개, 여자 일자리가 8만 개 늘어났다. 즉,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대기업 쪽은 남성 쪽이 많이 늘어났지만 여성 쪽 취업 비율이 높았다. 근데 60대 이상의 여성 취업률이 높다는 경우가 보통 비정규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저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녀들이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물론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베이비 부머 세대나 그 약간 밑에 세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부분도 물론 있죠. 근데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요 지금. 부모 세대 열심히 봉양하고서 자식 세대에 캔 걸어주기 어마어마해. 그나마 마음 잡고 일하려는 자식들도 경제 안 좋아져가지고요. 한창 때에 잘려요. 40대에 잘리고 50대에 잘리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지금 대기업들이 40대 50대를 자르고 있어요. 40대 50대를 자른다는 소리는요. 고연봉자들을 잘라가지고 자금을 보존하겠다는 소리예요. 인건비부터 줄이고 있는 거다. 제가 그래서 IMF 때랑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사후정이 늘어나고 있다. 사후정이 늘어나고 있고 그 전부터 빚을 못 갚으니까 경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뭔 놈의 집값 상승이야. 지금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문제인데. 경제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는데요. 집값 상승을 한다는 건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소리예요. 제가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에요. 자가주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영끌해가지고 미친 듯이 개고생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물가가 낮게 보이는 거지. 미국 같은 데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주거비 비중 훨씬 높게 나와요. 원래 물가라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식주의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경기가 안 좋았는데 환율이 튀어요? 그러니까 막 그딴 이야기예요. 환율 올라가면 수출의 호재다. 근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전처럼 가격으로 승부할 때나 환율이 호재가 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나라가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율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이 나와. 중국이랑 환율이 커플링 되기 때문에 중국이랑 가격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가치도 낮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고 원화값 하락은 대기업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대기업들의 수출 전략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를 제가 먼저 이야기했을 때는 다들 귀뚱으로 듣고 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인제서야 그게 진짜 현실화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놓으신 교수님들 이야기들을 써가지고 기사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경고는 이미 한참 전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라이브를 들으시는 건 아닐 거예요. 저분도 아마 저랑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심리가 안 좋아지죠.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대기업 위기 나오기 전까지는 저런 이야기들 숨기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론이 먼저 경고를 해줘야지. 나중에 경고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좋다는 쪽만 한쪽만 확증 편향해져가지고 계속 내보내니까 사람들이 부채가 늘어나고 경제가 힘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왜 꼴찌에 가깝겠어요. 왜 언론보다 오히려 유튜브를 신뢰한다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겠냐. 근데 그 유튜브 신뢰한다는 유튜브 중에서 경제 유튜브들 보면요. 최면을 걸고 있죠. 내 눈을 바라봐. 넌 부자가 될 수 있고. 내 눈을 바라봐. 허리띠 좀 더 졸라매고. 내 눈을 바라봐. 뭐라도 사면 부자 되고. 내 눈을 바라봐. 이러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응이 어떻게 나와요? 사막 여우라는 유튜브 있죠. 물론 제가 그분한테 비교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대기업들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대기업들이든 중소기업들이든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바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승부하려고 하죠. 돈이 많으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냥 뭐 저 인간은 화를 내고 있는 인간이다 이러면서 다들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러죠. 왜? 정당성이 없으니까. 본인의 이론에 대해서 구멍이 있는 부분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 구멍을 찔러주니까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뒤집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을 본인이 뒤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들 너네 부자가 될 수 있어 해가지고 유동성을 다 끌어모아요. 뭐랑 같은지 아세요? 강원랜드 가면 당신 딸 수 있습니다 하고서 호객행위예요. 누가 따요? 결국엔 타짜가 따죠. 초짜가 따겠어요? 타짜가 따지? 타짜가 많이 먹기 위해서는 초짜를 많이 끌고 와야 돼요. 언론이나 유튜브들 대부분의 유튜브들이 그런데 앞장서고 있다. 넌 부자가 될 수 있다. 왜? 위기 오니까 대비해라. 돈 안 되거든요. 폭락론자 빨아먹어서 돈 번다? 진짜 그런 이야기를 날리는 거 보면은 진짜 지능 수준이 의심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아마 저보다 구독자 수 한 4분의 1도 안 되고 조회수요 저보다 절반만 나와도 그런 사람들이요 돈 더 벌어요. 왜 조회수로 승부해요? 팔아먹는 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예전에 저랑 비슷한 때 저보다 더 먼저 시작한 유튜버들 지금 막 조회수 몇천 막 이렇게 나오는데도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만 팔아먹어서 수수료 벌면은 폭락론자 유튜버보다 훨씬 더 벌거든. 그런 식으로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그래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기업 일자리 4만 개 줄였다. 요것만 가지고 대기업이 이미 작년부터 대비를 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4만 개 줄 수도 있지. 근데요 우리나라의 재투자 수입이 마이너스 88억 129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게 언제? 2023년에. 이런 기사 2월에 떴었는데 잘 모르시죠? 메인에 안 띄워주니까. 이것은 해외 경영을 통해서 낸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남겨둔 유보금인데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기업이 해외에서 낸 이익이 국내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해외에서 난 이익들을 막 끌어다가 국내에 넣고 있다. 왜? 재투자 수입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IMF 이후 처음이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잘 벌면요 국내에서 번 걸로 투자하고 해외까지 더 잘 벌도록 투자하는 거고 해외에선 잘 버는 거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확장하고 이게 되는데 국내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해외에서 벌었던 것들을 끌어와가지고 국내 거 살리느라 바쁘단 소리예요. 그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 IMF 때랑 똑같이. 달러가 고갈되니까 해외에서 번 달러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율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미 작년부터 그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올해 말은 돼서야 대기업들 위기 이야기 나오고 이제서야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이제서야 경제 위기 나오고 23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왜? 정리할 걸 정리 안 하니까 내수 경제가 계속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미 경제 위기라고 그랬죠. 이미 경제 위기인데 아직도 경제 위기는커녕 경기 침체도 아니다 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고 뭐만 하면 부동산 올라갈 거다. 돈을 벌어야 부동산을 올리지.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주워 들은 것 많아가지고 맨날 이야기하는 게 화폐 가치 하락이랑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가 어디서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이지. 뇌 속에 뭐가 들었냐 도대체. 우린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제가 있어야지 자산도 있는 거예요. 자산이 무너져서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보면 답은 다 나와요.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이미 대기업들 70%가 내년에 재정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도 부동산은 오른다는 사람들은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야. 잘 생각해보셔라. 답은 다 나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